네. 김종훈입니다. 선생님들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패턴이 있어요. 이번 주에 그 마크해야 될, 체크해야 될 그런 주요 공판 내용들을 쭉 한번 스크린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한번 따져보고 주요 이제 공판들을 따져보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따져보는데, 뭐 기자들에게 아이템은 굉장히 그냥 숙명이에요. 숙명. 그냥 주말이건 야간이건 내가 뭘 하나 중요한 사안을 끝냈다고 뭐 이렇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끝냈으면 다음 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그냥 저희들의 그냥 숙명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저는 그냥 이게 벌써 일요일날 그래도 옛날보단 나아졌죠. 옛날보단 나아져서 옛날에 정말 종일 신문 스크랩하고 다음에 뭐 일어났지 이런 거 좀 사회부 때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법조 오고 나서는 그래도 법조의 주요 공판들이 다 있으니까 그 공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하면 되니까 좀 나아졌어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4월 3주 차인데 굉장히 많네요. 뭐 일정이 정말 많아요. 월요일부터 당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현 소나무당 대표의 그 공판이,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요거 공판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두 번이에요.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제가 유독 요건은 제가 송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자기 조사하라고 막 시위하고 그다음에 기소가 돼서 공판 이렇게 기소되고 구속영장 발부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중앙지법으로 넘어와서 요 상황까지 공판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요건도 굉장히 검찰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에 그 관련된 그 사람들을, 특히 의원들을 굉장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요 캐비넷 속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굉장히 포인트를 잡고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러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일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돈봉투가 20개가 실제로 돌아간 건 맞아요. 그건 이미 다 다른 재판에서 다 팩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이미 누구예요?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특히 윤관석 의원이 그 돈봉투를 받고 건넸다, 자기가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건 이미 자기가 시인을 했어요. 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다만 검찰에서는 300만 원짜리 20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관석 의원은 100만 원이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송 대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관여를 했고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검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진짜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큼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놓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송 대표가 옥중에서 보석을 그 재판부가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옥중 출마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17%를 받았거든요. 어마어마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옥중 출마를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이펙트가 와가지고 하여튼 뭐 그 후속이 와가지고 막 그 뒤로 재판을 한 2번 정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거 굉장히 주요하게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그 3가지 공판 중에 하나인, 가장 중요한 공판 중에 하나인 대장동 본류 공판, 요게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3번 중에 1번이,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에 3번을 나온 건데 요게 다시 또 진행이 돼요. 이번 주 화요일날 가장 주요하고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화요일날 정말 재판 많네요. 대법원 선고도 있고. 근데 이제 저도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날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를 제 판단, 저희 팀장 그리고 저희 부장과의 논의를 해가지고 가장 주요한 선고를 이렇게 마크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송영길 대표의 재판이 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에도 이어지는데, 이날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고발사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손준성 검사의 재판이 2심 첫 재판이 이날 이루어집니다. 제가 법조 온 이래로 주요한 재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손에 꼽을 정도의 가장 중요한 재판을 따지자면은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준성 검사의 재판이에요. 고발사주 의혹.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고발사주 의혹.
이 재판은 뭐 고발사주 의혹 재판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대검의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당시에 윤석열의 완전히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 불리는 수사 정보 정책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올려주는 사람이 완전 측근, 최측근. 그 자리에 있던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의 그 김웅 의원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성은 씨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말 그대로 고발장을 대검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조성은 씨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 유시민 작가 등 뭐 이런 분들을 여러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인 거예요. 이 발언 시작점이 손준성 검사였던 거고요. 물론 손준성 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도 전달받은 걸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정황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났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윤석열 정권은 손준성 검사의 이런 혐의가 명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검사장 자리로 여러분 영전했어요. 검사장 자리에 검사장.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와, 이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손준성 검사 관련된 이 공판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놓치지 않고 듣고 있는데 마크를 했는데 지난 1월 달에 1월 31일인가? 그때 이제 1심 공판이 났고 징역 1년이 나왔어요. 실형이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검사라는 신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법정 구속은 안 시키더라고요. 형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대법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뭐 당연히 뭐 손준성 측에서는 뭐 저기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뭐 저기 뭐 말도 뭐 자기가 보낸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보낸 건 아닌데 검찰에서 만든 양식 스타일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재밌는 재판이 동시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재판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고 재밌어요. 요 재판은 진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2심이 다시 이루어지면은 좀 반복적으로 계속 체크해야 될 지점이라 요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화요일날 많네요. 엄청 많아요. 수요일이군요. 수요일날 엄청 많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도 많이 있네요. 그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 저기 이번에 동작을 해서 저기 나경원 의원이랑 붙었던 유사명 저기 그 누구예요? 전 총경인가요? 이분의 이제 정직이 됐죠. 그 경찰국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저기 여러 자기의 계급인 그 경찰 쪽에 있는 사람들 여론을 모아가지고 반대했다는 이유로 정직당했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취소 이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 선고가 행정법원에서 이제 목요일 날 있고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말씀드렸죠. 송영길 대표의 관련 공판이 본인의 재판도 있지만 윤관석 의원과 강내구 씨의 그 재판이 또 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그러니까 요 공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검찰이 제가 요 공판을 왜 더 중요하게 보냐면은 그 어쨌든 돈 봉투를 받고 돌렸다고 알려진 사람이 민주당에 이제 지난 21대 때 20명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완전히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캐비넷에 딱 잡아가지고 팍팍 터트리기만 하면 되는 내용들이라 그 내용도 이게 과연 향후 전국에 이 검찰 전국에서 어떤 식으로 요게 작용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게 그 당시에 이 돈 봉투를 송영길 의원 측에서 당시에 돌렸다고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당시에 경쟁 후보 쪽에서 돈 봉투가 나왔다는 이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했다는 이런 식의 증언이 나왔었어요. 그 얘기는 과연 검찰에서 잡고 있는 그 캐비넷 속의 자료들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하는 저는 그런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좀 주요하게 좀 그날 목요일날 체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고 그리고 금요일은 딱 금요일도 엄청 많네요. 금요일은 뭐 대장동 본류 공판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이거 신림동 흉기낭동 조선 2심 공판도 이때 이어지고 이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가장 주요하게 살펴야 될 재판이 2개가 있는데 그
윤석열 정권에서 뉴스타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탄압을 하고 있죠. 정말 뭐 취재한 기자들 뭐 다 뭐 대선 여론 조작을 했다고 막 불러들여서 뭐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무슨 민주당이랑 뭐 같이 연루가 돼서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날 검찰에서 뉴스타파 기자들을, 특히 촬영 기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무슨 특별 수사팀이 이 사람들을 검찰로 소환해가지고 원래 이제 뭐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뉴스타파 기자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증인신문을 판사를 놓고 증인신문 하겠다고 이날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아무튼 한다고 하니까 요게 참관이 가능하면 제가 좀 요걸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금요일 날 그 쌍방울 전 회장인 김성태 씨의 그 800만 달러 대북송분 혐의 공판이 이날 있어요. 금요일 날 10시에 수원에서. 그래서 요것도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것도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3개의 재판 이외에 요게 예를 들어서 김성태 씨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요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기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좀 내용을 이렇게 좀 체크를 했고, 실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오늘 찍는 이유는 이번 주에 뭐 주요한 내용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스크린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려고 한 부분도 있지만, 실은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렸던 유튜브를 운영하는 목적은, 제가 굳이 일요일날 오전부터 아침부터 요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렸듯, 누차 강조했듯,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들, 특히 독립투사 머리 위에 안장된 그 친일파들의 파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방식을 통하든 무슨 방식을 통하든 어떻게든 제 목소리를 통해서 뭐 다른 뭐 이렇게 재판 요걸 통해서 곁다리를 통해서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을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메시지가 이어지면은 결국에는 바뀌거든요. 왜냐면은 정권은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2018년 12월 1일에 이번에 5월 4일 11시에 서울현충원 투어까지 38차까지 이 현충원 투어를 공익 목적의 무료로 끊임없이 이어오는 이유도 요거예요. 요 목적 하나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현충원 투어를 계속해서 이어오다 보니까 이 현충원 투어만 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의, 저도 이제 이걸 이렇게 걸음을 이어오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과의 이제 친분도 쌓이고 신뢰도 쌓이고 믿음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임정로드라는 책도 썼고 약산로드도 쓰고 현충원 한 바퀴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국사로드까지 썼는데, 이 쓰다 보니까 지사들의, 그러니까 친일파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지사들의 걸음이 보여요. 엄밀히 따지면 지사들의 걸음을 먼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친일파가 보였던 건데, 백범을 추적하다 보니까 약산 김원봉 장군이 보였고, 약산을 추적하다 보니까 친일파들이 보였고, 친일파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현충원이 보였고, 현충원이 보이다 보니까 우리 역사는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한국사의 이제 흐름이 보였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임정로드, 중국을 이제 그 임정로드 4,000km라고 해가지고 상하이부터 충칭까지 중국을 이제 횡단하는 그 여행도 계속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도 막 역사를 왜곡하는 사태가 많았으니까 그 만주에서의 그 독립투사들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특히 홍범도 장군의 그 뭐 폄하 사태 막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사의 그 독립투사 5명들, 홍범도 장군을 비해서 뭐 이회영 지사 해가지고 지청천 장군, 뭐 김자진 장군, 그다음에 철기 이범석 장군, 이런 사람들을 막 흉상을 막 뺀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맞서다 보니까 그 만주의 독립투쟁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갖게 됐고, 그 만주에서 활동했던 특히 신흥무관학교나 그 자기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활동했던 그런 뭐 이회영 지사, 그다음에 이상용 선생, 그다음에 안동에서 나온 정말 만주 호랑이라 불린 김동삼 선생,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행적이 굉장히 더 마음을 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주로드를 제가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7박 8일로 1차로 가고, 2차로 만주로드를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2차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가는데, 이미 1차는 공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40명이.
그리고 2차도 아직 공지를 안 했는데 22명이 신청을 했어요. 18자리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요거에 대한 사전 답사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만주에서 만날 지사들이 대부분이 안동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석주 이상용 지사, 그다음에 임천가객 주인공이죠. 그다음에 이제 의열단 출신들의 이제 김지섭 지사, 김시현 지사,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또 만나야 될 분들이 이육사 지사, 그리고 김동삼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다 안동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동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20일부터 21일까지 그 같이 만주로 들어가는 여러 선생님들이랑 자차로 각자 돈 모아서 1박 2일로 우리 지사들의 무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인사드리려고. 근데 저도 이 무덤 찾아가는 여행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설레어하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뭐 백선엽이나 국가공인 친일파들이 독립수사 머리 위에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데, 그 영화 일정 다 보셨죠? 영화 일정에 여러분 실제 주인공이 김시현 지사예요. 공유가 연기했던 사람이 김시현이라는 지사고, 의열단원 김시현이고, 그리고 그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사람이 의열단원 황옥경부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다 서운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열단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일생을 의열단원으로서 활동한 이 사람들이 왜 서운받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는 거기서 마치 끝나는 것처럼, 의열단원 활동하다가 감옥에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6년 생활하고 또 나와서 또 독립운동하고 또 감옥 가고 또 독립운동하고 또 감옥 가고 하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해방과 광복을 맞이한 45년 8월까지 계속해서 김시현은 독립운동하고 싸우고 감옥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제가 왜 김시현이, 내 직업은 독립운동이라고 말했던 김시현은 왜 현충원에 잠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서운도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현충원에 잠들지 못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미안함이 들어가지고 김시현에 대해서 추적을 했어요. 엄청나게 추적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저는 당연히 오마이뉴스 기자긴 했지만 제 이제 주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추적을 했다는 건 주말마다 각종 자료를 보고 취재를 하고 사비를 들여서 그 현장을 다녔다는 거예요. 김시현의 고향은 여러분 안동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상 예천이에요. 예천. 경북 예천인데 그 하회마을 인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가서 김시현의 행적들을 좀 따져보고 그 마을 주민들 만나고. 왜냐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김시현의 무덤을 찾고 싶었어요. 왜? 일생을 독립투사로 산 사람이 왜 이렇게 잠들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면 그 하늘이 감동한다는 말처럼,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이거 원래 첫 마디는 여러분 이거 누가 했냐면 유성동천이라 그래가지고 우당 이해용 선생의 동생인 성제 이시영 지사가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입니다. 여러분, 성제 이시영 지사가 45년 11월에 한국에 돌아올 때 그 한국 기념 글을 남기는데 거기다가 유성동천, 간절히 바라고 바라면 마음을 더하면 동천, 하늘이 움직인다는 말을 남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안동에 갔죠. 21년 9월 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갔어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 동안 안동을 정말 샅샅이 뒤지고, 그리고 마침내 경북 예천에 그 직산리에 야산에 외로이 잠든 김시현 지사의 무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보도를 했던 거고, 아직도 제가 그날 오후에 9월 달에 9월 2일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김시현 지사의 무덤에 찾아갈 때 그 모습들이 다 기억이 남아요. 막 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요. 오후 5시 무렵이었고, 그날 그 마을에서 만난 첫 번째 8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그걸 물었을 때, 김시현 지사의 무덤이 혹시 이 마을에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어른이 저한테 왜 그러는데? 라고 물었던 그 장면. 왜 그러는데가 여러분 왜 나온 줄 아세요? 김시현 지사는 독립투사한 건 이미 동네에서 다 알려지는데, 그 지역에서 여러분 독립운동 한다는 건 그 지역에서 난놈 중에 난놈이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메이지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여러분 부자 중에 상부자였어요. 근데 독립운동 한다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불광동에서 여러분 일생을 독립운동을 했는데, 자기의 부인인 권혜라 지사도 독립운동을 같이 했는데, 말년에 여러분 연신내에 있는 불광동의 단칸방에서 8식구가 살다가 동아일보가 여러분 이를 보도했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정말 말도 못해요. 막 그런 내용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르신에게 묻고 물어서 그 마을에서 여러분 그 야산 중턱에 있는 무덤을 찾아냈어요. 갔더니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무덤이 여러분 묘비가 없어. 누구의 무덤인지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되게 무덤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무덤에 머릿돌은 있는데 묘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뭐 하구 김시연 지사의 묘라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머릿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이 사람이 누구 묘인지에 대한 이 알림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생 동안.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김시현 지사가 우리나라 9대 우리나라 2대 의원이에요. 1950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안동에서. 그래서 1952년에 이미 한국전쟁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가 이승만 정부가 여러분 저기 임시정부를 저기 부산에다 여러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뭐 북진 통일 무슨 기념대회 이런 거를 6.25 때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1952년 6월 25일 날 이제 부산에 있는 충무광장에서 지금은 충무동입니다. 충무동에서 그걸 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일단은 4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발족했던 반민특위를 그 다음에 친일파들 노덕술 이런 사람들 잡아들인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시켰고 한국전쟁 발발되니까 한강철교 폭파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 못 내려오고 있지. 막 한국전쟁에서 밀리니까 국민방위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 국민들 막 수만 명 죽어나갔지. 거창이나 이런 데서 막 거제에서 막 민간인 학살 벌어지죠. 막 전국 단위로 민간인 학살 막 벌어지고 하죠. 막 이거에 대한 울분을 못 참으니까 1883년생인 김시현 선생, 당시에 여러분 7순이었습니다. 당시에 김시현 선생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의열단 후배에 있던 류시태 지사, 의열단 후배입니다. 이 경북 군위 출신이에요. 군위 출신의 의열단 지사 류시태에게 그 자기의 총과 신분증과 모자 그리고 권총을 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하라 그랬어요. 실패했습니다. 왜? 유시태 지사는 위험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변화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권총과 총알을 물에다 불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불발탄이 났고. 그래서 유시태 지사와 김시현 지사는 1952년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사형 원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서 계속 감옥에 있다가 1960년 여러분 4.19 혁명 후에 사면돼서 나옵니다. 그때 유시태 지사가 메시지를 남긴 게 인터뷰한 게 지금도 기록으로 있어요. 내가 그때 총을 제대로 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냐. 4.19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제 유시태 지사와 김시현 지사는 말년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보내다가 김시현 지사가 66년, 유시태 지사가 65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결국엔 제가 찾아냈어요. 진짜 우리나라 언론 최초로 김시현 지사의 무덤을 제가 찾아냈고 막 너무너무 슬프고 아쉽고 헛헛해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펑펑 울다가 제가 그때 다짐을 했죠. 언젠가 여러 시민과 선생님들과 함께 여길 다시 오겠다. 2021년에 찾아냈고 2022년에 혼자 갔다 왔고 2023년 12월에도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4월 20일 날 또 갑니다. 이번에 40여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요. 근데 역사가 진보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도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머릿돌만 있었거든요. 제가 사진 첨부할게요. 머릿돌만 있었는데 역사가 진보한다는 게 여러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영화 밀정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나오니까 후손들이 드디어 거기에다가 여러분 비석을 마련을 했어요. 비석을 세워놨어요. 무덤 옆에다. 제가 그 12월에 가가지고 인사 올리면서 보는데 얼마나 또 눈물이 나던지 이게 역사의 진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2021년 9월달에 김시현 지사의 무덤을 찾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같이 이승만 저격 미수 사건을 일으켰던 의열단은 유시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무덤은 과연 어디 있을까? 여러분 김시현의 무덤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김시현은 그래도 영화 밀정 덕분에 그리고 굉장히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기 때문에 무덤 찾기가 그래도 제가 찾았어요. 근데 유시태 지사의 무덤 찾는 건 정말 이거 하늘이 도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사상 최초로 제가 찾아냈습니다. 2021년 10월 달에. 그 이후로 유시태 지사의 무덤도 김시현 지사의 무덤을 갈 때마다, 김시현 지사의 무덤이 경북 예천에 있거든요. 유시태 지사의 무덤은 경북 군위에 있어요. 여기가 안동이고 군위고, 여기가 뭐 의성, 군위, 그다음 막 이런 식이에요. 예천, 안동, 의성, 군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매년 시간을 내서 휴가 내서 가는데, 제가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가요. 유시태 지사의 무덤도. 유시태 지사의 무덤은 정말 더 드라마틱했어요. 여러분 풍산유씨예요. 풍산유씨. 그 무덤은 진짜 제가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는 게, 유시태 지사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아무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근데 경상북도에 있는,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찾다가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 전화를 했고, 거기서 유시태 지사가 1965년에 경북 군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기록이 한 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경상북도 도청에 연락하고, 군위군에 연락하고, 군위군에 연락해서 포기하고 있을 때 군위군에서, 군위군에 다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다 모른다 그래요. 처음 받지 못했으니까 관심도 없어요. 근데 군위군에 있는, 군위군 읍사무소에 있는 어떤 저 선생님 한 명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양반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유시태 지사의 무덤은 모르겠는데 류씨니까 저 하나 좀 팁 하나 드리면, 서해 유성룡 선생의 할아버지 무덤이 경북 군위 컨트리클럽 맞은편 야산에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류씨니까 무덤에 이런 가족묘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서해 유성룡은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의 사람입니다. 500년도 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할아버지의 무덤이니까 500년이 넘었죠. 600년 가까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혹시라도 있지 않겠냐, 요거를 나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믿고, 풍산 유씨라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여러분 서해 유성룡 할아버지의 무덤을 제가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일주일 휴가 내고. 여러분, 야산에서 무덤 한번 찾아보셨어요? 와, 무덤 여러분 수백 기가 있어요. 수백 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진짜 포기하려는 찰나에, 와, 그 시작, 내가 주차를 하고 그 야산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뭐 하나 있었는데, 진짜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내가 놓쳤던 무덤 하나가 덩그러니 그쪽에 있더라고요. 묘비도 없어요. 조그만한 묘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후암, 의사, 시태, 지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후암이 여러분 유시태 지사의 여러분 호예요. 후암, 의사, 풍산, 유공, 시태, 지묘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 앞에서 막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막 드디어 찾았다고, 그런 상황이었죠. 드디어 무덤 찾고 만으로 3년 만에 여러 선생님들이랑 이번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덤 찾고 육사의 묘도 이번에 갈 거고, 안동에 있는, 안동 출신의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지사들의 무덤을, 제가 굉장히 설레요. 굉장히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솔직히 자기도 가고 싶다고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다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저는 다 완전히 비영리의 공익 목적에, 제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우리가 쓸 숙소비, 식사비 요거 무조건 n분의 1로 딱 나눠가지고 10만 원에 딱 맞춰가지고 때문에. 근데 자차로 오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더 못 모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임종로도 저랑 같이 갔던 선생님들 중심, 이번에 만주로도 가는 선생님들만 일부만 결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다음에 입종 기회가 닿으면 또 이제 진짜 버스로 해가지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고, 아무튼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고 해드릴 이야기가 많은데, 이번 주는 굉장히 바쁘지만, 법원 때문에도 바쁘지만 큰 설렘을 갖고 안동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랑 인사 올리고 안동에서 귀한 이야기 많이 듣고 보고 느끼고 오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주로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주로드는 제가 조만간 2차 모객을 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1차는 215만 원이고 2차는 205만 원이에요. 인당 제가 얼마씩 남겼냐면은
남긴 것도 아니에요. 인당 정말 제가 원가까지 다 공개했어요. 인당 5만 원씩. 많으면 1차는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정도 남겼고 2차는 5만 원에서 5만 원 2차가 1차가 5만 원 남겼고 2차가 8만 원인가 9만 원 남겼어요. 이건 여러분 다 진행비입니다. 저는 굉장히 자신해요. 7박 8일인데 200만 원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남겨요. 왜?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꿈을 꾸면서 가야 될 그 마음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더 생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랑 하나씩 동지가 되고 그 동지가 돼서 이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이 독립투사들에게 떳떳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제1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뭐 또 말이 길었는데 안동 잘 다녀오고 그 사이에 이번 주에 이제 법원에서 있는 이야기들도 잘 할게요.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